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5년이 된 지도 어느새 두어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잘 나가다가 올해 초에 나락 감지된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일주어터입니다. 일주어터는 우차싸를 통해 데뷔했던 코미디언으로 우차싸가 폐지되고 나서도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하다가 유튜브에 아이유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채널 이름인 일주어터처럼 일주일 동안 테마를 정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인데 110kg이었던 몸무게가 90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했던 다이어트는 정말로 다양했었는데 보통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주로 하지만 21년도에는 이기면 먹고 지면 굶는다는 롯데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을 주로 하는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녀의 입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다른 유튜버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도 많이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네임밸류를 활용해 여고 출입반이나 골대녀에도 출연하는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2022년 KBS 연예대상에선 베스트 챌린지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꽃길만 계속 걸을 줄 알았던 일주어터가 몇몇 실수를 했었는데요. 작년 10월 뉴잼스 채널의 딥담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한화이글스가 엘로끼 시절보다 못하다는 발언과 함께 한화그룹의 사문화가 수직적이어서 깡패 집단 같다는 한화 비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봉 100억씩 받는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는데 메달 하나 따지 못한다면서 류현진을 태그로 다는 등 본인은 팩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야구 선수들을 비하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일주어터는 한화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북일여고의 졸업생으로 한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어서 한화 팬들에게 더 큰 분노를 남기기도 합니다. 결국 한화 팬들이 항의를 하자 해당 내용은 삭제가 되었고 야구 팬들에게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쓰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요안나 아나운서 사건 관련하여 가해자 중 한 명으로 김가영 아나운서가 지목되자 많은 사람들이 김가영의 SNS에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일주어터는 김가영의 SNS에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오요안나님과 같이 운동을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 번 뵀을 때도 오요안나님이 저에게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런 댓글 다시는 건 오요안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지랖일 순 있으나 가영 언니가 걱정되고 짧은 인연이었지만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빌며 댓글 남깁니다. 라는 댓글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김가영을 가해자로 확실히 지목을 하였고 사건과는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너무 섣부르게 나선 거 아니냐 하면서 욕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최근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기 전에 댓글을 작성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남겼는데 그렇게 넘어가나 싶던 올해 2월 여객기 참사 사고의 추모글을 남기면서 PS 살쪘어요 흐흐라고 굳이 같이 썼다가 비싹한 것까지 한 누리꾼이 들춰내면서 정말 안 해도 되는 행동만 쏙쏙 골라해서 욕을 먹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업가이자 요리 연구가인데요. 마리텔에서 나와 구수한 충청도 말투로 설탕을 때려박는 설탕 요정으로 인지도를 올리고 수많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도 은근히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집밥 백선생에서는 고기 한 근을 600g이 아닌 500g을 알고 있어서 김구라에게 핀잔을 받기도 하고 대패 삼겹살 역시 본인이 개발했다고 특허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대패 삼겹살은 존재했었고 대패 삼겹살이라는 상표권에 대해서만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백다방의 전신격인 원조벅스가 너무 스벅의 로고를 똑같이 따라해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하고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출연해서는 닭고기 알레르기일지도 모르는 부하 직원에게 몰래 닭고기를 먹이는 일을 저지른 일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도 백종원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방송인 그리고
유튜버로도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백캠이라는 제품을 프로모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백종원이 만든 스팸 같은 햄 브랜드로 백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올해 설 직전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네팔렘이라는 코너를 만들며 자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면 원래 51,900원인 200g짜리 백캠 9개입 세트를 45% 할인된 가격인 28,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며 백종원이 직접 출연해 나 같으면 10세트를 사놓는다, 이번이 아니면 불가능한 저렴한 가격이라며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니 굳이 자사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45%라는 할인폭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비슷한 햄의 대명사인 스팸이 백햄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고기 함량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장사꾼의 상술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백종원이 이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여론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해명을 했는데 약 10여 분간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스팸을 만드는 회사는 수많은 공장을 통해 백햄보다 많은 양을 만들고 많은 재료로 만드는 만큼 저렴할 수밖에 없고, 백햄은 이런 회사들에 비해 새로운 주자라 비교해보면 이들에 비해 소량 생산이고 원가와 공장 유지비를 생각돼야 하며 유통마진까지 붙여서 51,900원이 맞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공식 사이트서 구입 시 유통마진이 줄어들어 상시 할인 예정이고 이번 행사가 마진을 밝히자면 한 세트당 1,500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고기 함유량도 스팸이 백햄보다 많은 것에 대한 해명도 했는데 14g 차이이고 이는 60원밖에 안 되어 이 14g을 넣을 바에 부대찌개 등 국물 맛에 특화되는 더본 코리아만의 레시피를 넣었다는 해명도 함께 했는데요. 해명 영상을 봐도 백햄이 스팸과 비교해 봤을 때 한돈을 쓴다는 애국심 마케팅과 백종원 이미지에 의존하는 마케팅, 그리고 부대찌개에 더 맞는 레시피 말고는 더 나은 게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비선호 부인 뒷다리로 백햄을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굳이 비선호 부위 소비 증진이란 이유만으로 가격이 더 비싼 백햄을 살 이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이 항상 강조했던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백햄 마케팅은 완전히 실패한 마케팅이 되어버린 건데요. 오죽하면 창렬스럽다 대신에 백햄스럽다라는 말을 쓰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백햄 사건으로 백종원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으면 물론 더본 코리아의 주가까지도 떨어질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어제부로 백햄 판매는 중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잡재용입니다. 잡재용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붙인다든지 5일 동안 특이한 알바만 하면서 살아가는 등 여러가지 챌린지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유튜버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영상을 올리지만 올리는 영상마다 대박이 나는 유명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런 챌린지 유튜버들의 생명은 바로 리얼리티이기도 하고 리얼로 고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가 올렸던 180만원 집에서 살아남기 영상에서 모닝을 개조해 차박을 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게임만 했다, 스토리가 재밌다, 메이플에 중독될 뻔했어 같이 메이플을 엄청 오래 한 듯한 멘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영상에 잠깐 노출된 잡재홍백만이라는 캐릭터를 조회해본 결과 캐릭터 생성 직후 튜토리얼도 안 끝난 10레벨 캐릭터라는 것이 밝혀져 이런 발언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많은 욕을 먹자 그는 바로 댓글을 통해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포맷된 컴퓨터에 핫스팟으로 메이플과 겟 앰프들을 설치하고 예전 아이디를 찾는 과정 등 준비 시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졌다며 실제 영상 속에서 플레이한 시간은 짧았지만 학창시절 밤을 새워가며 인생을 걸었던 게임이 메이플이었다는 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작은 일체 없다는 기사도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잡재용의 다른 컨텐츠에서도 연출된 내용들이 말 그대로 굴비역듯이 줄줄이 나왔던 점인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주작의심 정황을 찾아냈는데 아르바이트 3일차와 4일차의 젖은 자국과 양동이 위치가 같은 모습을 찾아내기도 하고 숙박일자가 다른 날인데 같은 영상을 좌우대칭으로 사용한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퇴근 후에 숙소를 고민하는 장면에서 왼쪽 상단 전광판에 아침 6시 35분이라고 쓰여 있는 걸 발견하기도 하는 등 정말 매의 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작 영상들을 찾아냅니다. 충격적인 거제도 일당이라는 영상과 거제도 농장에서 살아남기 영상에서도 같은 영상을 똑같이 재사용한 것이 드러나는 등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박재홍의 주작 논란 영상들을 찾아내고 이를 박제해버립니다. 게다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왔다면서 쿠팡 PB 상품인 곰곰 볶음밥을 꺼내오는 등 뒷광고 의혹까지 펼쳐지는데요. 의혹 이후로 영상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을 굳이 이해하자고 생각해보면 다 실수이거나 재미를 위해 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자기 맘에 안 들더라도 도가 넘는 악플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